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 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 뉴스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자제품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내부만큼이나 외면을 책임지는 디스플레이도 더 얇게, 더 가볍게, 더 선명하게 발전해 왔는데요. 이번에 국내 기업에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고해상도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두원 연구관님과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해온 디스플레이 산업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도원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과학 뉴스를 보면은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멋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어떤 건가요? 스트레쳐블 하면은 이제 스트레쳐블이 단어가 스트레칭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몸이 좀 뻐근할 때 네. 스트레칭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늘어나는 거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쳐블, 어블이 붙었죠. ABL이 붙어가지고 잘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이고 뭐 디스플레이는 아시는 것처럼 모니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거나 아니면 뒤에서 빛을 쏴줘서 어떤 영상을 만드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장치 자체가 스트레쳐블하다는 얘기니까 잘 휘어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많이 들어보셨을 네, 이거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도 많이 쓰고 얼마 전에 뭐 저기 LG에서 나왔죠. 이거 롤러블 스크린 같은 것도 일종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고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플렉서블이라는 뜻 자체도 유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모니터들은 대부분 유연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러블, 그러니까 감을 수 있는 형태도 있고 또 삼성에서 나왔던 스마트폰은 폴더블도 있죠. 접을 수 있는 스크린도 일종의 플렉서블이고 또 예전에 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약간 이렇게 커브드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휘어진 화면을 만드는 그 TV를 시판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 기술이죠. 그렇죠. 커브드 TV. 이런 것들이 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일종이 이제 스트레쳐블인데 가장 최첨단의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쳐블은 좀 더 기존에 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보다 유연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늘어나거나 휘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길이 방향, 폭 방향으로 더 그러니까 늘어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게 저희가 커브드 TV라고 하면은 다들 아는 것처럼 굉장히 구부러져 있긴 하지만 딱딱하잖아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디스플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형태적으로 더 발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커브드나 아니면은 삼성에서 나왔던 폴더블 아니면 LG에서 한 롤러블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활용도 면에서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에서 폴더블 나오면서 스마트폰 그 업계에 굉장히 파장을 크게 일으켰잖아요. 그쵸.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도 얼마 전에 LG에서 아마 최초로 발표를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향후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여러 형태로도 활용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한참 전이긴 한데 대학원 다닐 때 이 웨어러블 기기가 좀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분자를 하다 보니까 섬유나 이제 고분자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웨어러블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근데 그 당시만 되게 투박했어요. 그냥 모니터를 여기 붙이고 다니는 형태였죠. 네모난 평판 모니터를 붙이고 다니는 형태였는데 그때도 잠깐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모니터가 휘어져 가지고 마치 섬유처럼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옷 전체가 모니터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당시에는 그 기술이 없었죠. 근데 지금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그런 상상력이 이제 구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구관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너무 투박했지만 이제 그런 꿈을 꾸셨던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 과학자들이 다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근데 이렇게 빨리 실현이 될 거라고 상상을 실현될 하셨나요?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그 당시도 사실은 언젠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사실 빨리 도래를 한 거죠.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빨리 지금 실현이 빨리 된 진행이 거죠. 된 거고요. 용도는 아마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몸 전체가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자체가 사실 옷이 되는 거죠. 옷이라면 사실은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광고판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광고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래서 기둥이나 어떤 벽면 같은데 광고판을 부착시켜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이 업체랑 기업이랑 계약을 맺고 본인이 걸어 다니는데 옷에서 이제 광고 문구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상상은 투명 망토도 실현 가능하거든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투명 망토 기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게 이 투명 망토라는 게 내 뒤쪽에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화면을 찍어가지고 이쪽에 투사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투박한 기술이 실용화돼 있긴 한데 만약에 네네. 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치면은 뭐 소형 요즘 카메라들 나오니까 내가 걸어 다닐 때 뒤쪽에 있는 배경이 앞에 투사가 되니까 제 몸이 이제 투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뭐 몇 가지 예는 드렸지만은 굉장히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가장 근원적인 좀 질문을 드리게 되면은 예. 어떻게 이렇게 구부리고 또 접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냐 그게 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디스플레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나왔던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브랑관 TV. 아, 이것도 예, 브랑관 아시죠? 네. 이쪽에 전자를 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형광 물질을 발린 유리판에 네. 전자가 부딪히면서 이제 형광 물질이 빛이 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영상을 좀 보게 되는 건데 아, 네네. 이게 부피적으로 상당히 크죠. 뒤에 전자총이 달리고 앞에 유리판이 있는 형태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아, 두껍고 두껍고 견고하기 때문에 아, 네. 이거는 이제 모양이 딱 공장에서 찍혀 나온 대로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 네네. 그 이후에 등장한 것들이 이제 LCD, 리퀴드 크리스탈이라 가지고 액정을 앞쪽에 놓고 뒤쪽에 이제 백라이트, 네. 뒤에 조명이 있긴 한데 액정이 변하면서 그 액정을 통과한 빛이 투과 패턴이 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영상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게 LCD 디스플레이. 네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PDP. PDP는 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뜻인데 네. 이 액정에 형광 물질을 바른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네온 사인처럼 오. 약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기체를 넣은 픽셀들을 박아놓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픽셀이 전기를 흐르게 되면은 기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아. 이건 따로 백라이트가 없으니까 네. 기존의 LCD보다 훨씬 더 밝은 화면이 아. 구현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약간 지금 그 발전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그쵸. 계신 예.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그 기초가 되는 우리가 OLED죠. 아, 이거 네, 예. 이것도 유리 들어봤죠. 발광 네. 다이오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 OLED는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어떤 유리 기판을 이용을 하잖아요. 이 OLED는 올가링이니까 유기 네. 물질이거든요. 아. 또 화학에서 유기 물질이라고 하면은 탄소로 이루어진 것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 제 전공인 사실 고분자 물질들이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 탄소로 이루어진 게 대표적인 게 뭐 플라스틱도 있고 우리가 음. 말하는 섬유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잘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 플렉서블하죠. 옷도 예, 예, 지금 다 사실 플렉서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플렉서블하죠. 이것도. 네.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 그러니까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을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이게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약간 전도성이라고 하죠. 전도성을 부여해서 색깔을 나게 빛을 내게 하는 물질이 OLED 물질이고요. 이 OLED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가능해진 거죠. 왜냐하면은 아. 그 얇은 필름 자체는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등장한 것들은 이 플라스틱의 발전과도 밀접한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아, 사실 그러면은 OLED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이제 발판이 됐다. 발판이 됐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예, 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모니터들은 우리가 그 LCD 모니터나 PDP 모니터나 다 경직돼 있죠. 네. 형태 자체가 왜냐하면은 그 뒤쪽에 기판이나 앞쪽에 유리나 다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OLED 같은 경우는 제가 고분자 막,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인데 얇은 플라스틱 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유연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OLED 자체가 유연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쳐블이나 플렉서블에 쓸 수 있는 충분하게 좋은 소재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도 사실은 전선 같은 걸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빛을 내려면 전선이 연결돼도 여러 가지 전자 회로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OLED 자체는 유연하게 변형이 가능한데 기존에 이제 써야 되는 소자들, 그러니까 전기 소자들은 여전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연구 개발이 더 진행이 돼야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아. 초창기 OLED는 유연하지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일반 그랬던 것 같아요. 평판 예. 모니터를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쓰고 기존처럼 금속 전선을 연결한 형태였기 때문에 LCD나 PDP랑 거의 선명도는 뛰어나긴 한데 형태적으로는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플렉스블 나온 거는 이 OLED 문제가 아니고 그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전선이라든지 기판 등을 신소재를 쓰죠. 보통 실리콘 소재를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신소재를 씀으로 인해서 OLED랑 딱 짝꿍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연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 LG에서 이제 발표했던 것들은 단순히 유연한 걸 넘어가지고 이 신소재 안에 들어간 전선이나 기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신소재를 써가지고 굉장히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조금 한 단계 더 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같이 이제 엄청나게 유연한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려면은 OLED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기판이 그렇죠. 예. 유연한 것도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네요. 앞으로 그쪽에 더 발전이 되면은 제가 지금 나온 신소재들은 한 20% 정도 늘어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응용 분야가 더 넓어지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전 구매를 좀 해야 돼가지고 예. 백화점에 가서 이제 TV 매장 파는 매장에 갔는데 거기서 점원분들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잘 그렇죠. 모르는데도 그냥 우선은 이해한 척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OLED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OLED가 뭔지 알면은 앞으로 이제 가전 구매할 때 좀 많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려운 단어 같긴 한데 사실은 네. 좀 쉽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음, OLED에서 O를 빼게 되면은 네. 어떤 글자가 남죠? LED만 남죠. LED죠, 사실은. LED. 우리가 빛을 낼 때 쓰는 일종의 전구죠. 전구이기도 하고 사실은 반도체이기도 한데 이 LED를 오르가닉이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한 고분자 물질로 만든 LE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탄소가 들어있는 게 오가닉, 유기화합물이다. 유기화합물이고 아, 유기화합물로 LED, 빛을 내는 반도체를 만들었다. 어. 우리 반도체는 아마 전에 한번 방송에 다룬 적이 있잖아요. 아, 그쵸, 아마 그쵸. 많이 이해를 네. 하실 텐데 반도체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한쪽은 전자가 많고 한쪽은 전자가 부족한 것들을 접합을 시킨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사실 빛이 나오는 원리거든요. 아, 네, 반도체 원리가. 그렇죠. 예, 네. 반도체 원리를 음. 이거를 반도체를 사실은 실리콘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를 올가닉이니까 사실 네. 탄소화합물로 반도체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쪽은 전자가 풍부한 고분자 물질의 필름, 이쪽 반대쪽은 전자가 부족한 고분자 필름을 만들고 서로 접합시킨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 원리죠. 그러니까 LED랑은 원리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또 갑자기 떠오르는 부분인데 예. 이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 유연성이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디스플레이가 많이 개발이 되겠지만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분야도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야가 좀 있을까요? 아마 OLED의 특성을 좀 아시면은 그 다음 단계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쪽 분야 지금 연구도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OLED는 제가 올가닉이니까 유기물질, 네. 탄소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탄소 같은 거는 사실 유기물질이라는 자체가 유기란 뜻이 생명에서 기원했다는 뜻을 한자로 풀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기물질은 대부분 우리 생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희 몸도 사실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쵸. 저희도 탄소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기물질의 특징이 굉장히 안정성이 약합니다. 아. 저희도 생명이 끝나면 언젠가 분해돼서 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물질들은 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는데 유기물질은 굉장히 좀 약하죠. 그쵸. 그러니까 OLED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약하다는 거죠. 아, 약하군요.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저도 옛날 기억에 OLED TV가 나왔을 때 그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내구성 문제. 그러니까 1, 2년만 지나도 버닝이라고 하죠. 이게 화소들이 좀 타버리는 현상들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것들. 일부분 이렇게 꺼먹게 꺼먹게. 되는. 예, 그러니까 그 화소 네. 자체가 고분자 물질이 분해가 돼버린 것들이죠. 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현재는 막 기술이 좋아져서 사실은 내구성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OLED는 내구성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무기 발광 소재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아, 이제 유기의 문제점을 극복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무기화합물을 쓰는 거군요. 무기화합물로 쓰면서 음. 우리가 OLED처럼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형태. 무기화합물인 유기물보다는 사실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무기화합물로 만든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더 오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장점, 아까 OLED의 장점은 자체적으로 발광한다는 건데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무기 물질을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면은 OLED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특허들도 많이 추론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무기 발광 우리의 다이오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스트레쳐블하고 이제 자유자재로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연구관님이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전 매장에 가면 너무 좀 걱정이 되고 뭐 그런 근심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안심이 되고 갈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 부품 그리고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가지고 컴퓨터 매장에서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됐는데 진짜 TV 같은 거 파는 가전 매장에서는 예. 정말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심이 되게
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옷이나 손목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디스플레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실현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알려주신 임두원 연구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